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연휴라 쓰고 경계감이라고 읽지만 그래도 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어제 오늘은 그동안의 변동성을 뒤로하고 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과연 시장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될지 고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반등을 이어가서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그 전과 후 네.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와 네. 우리 시장이 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를 나눠서 네.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쉬는 동안, 네. 연휴 동안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의 대선 첫 네. TV 토론회와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여부, 그리고 미국의 또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먼저 TV 토론회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밤이죠. 저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동시통역 방송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네. 뭐 다행히 지금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 대법관 임명 때문에 보수 쪽으로 유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좀 깨름직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초점은 추가 부양책이 그래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모든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TV 토론회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 뭐 글쎄요. 뭐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 토론에 굉장한 실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세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IT 쪽이라든가 5G. 인프라, 5G 이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친환경 이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헬스케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양쪽 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테마라서 그냥 아직은 어떤 섣부른 결단보다는 일단 토론을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요 이벤트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이제 각 후보자들의 종목별로의 네. 그 흐름을 점쳐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나올지 이건 예측 그렇습니다. 불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조 바이든 후보를 응원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트럼프 후보를 응원한다면 5G, IT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프라 쪽까지 네.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네.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스닥의 안정, 뉴욕 그렇습니다.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잖아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사비가 멀어만 보였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격하게 싸울 줄 알았지만 합의는 맞춰가는 데는 서로가 다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스닥 지금 시장이 강한 이유일 텐데요. 이것이 추가 부양책이 뭐 2조 달러든지 간에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올 시장의 호재보다는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제 미국 대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호재는 썼고 악재만 이제 좀 시장에 남아 있으니 추석 중에 우리가 오르게 되면 월요일 날 우리 아침 시가는 나스닥이 떴으니 번쩍 떠서 시작을 하겠지만 그 주 자체가 주봉 캔들이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나스닥이 추석 연휴 동안 그냥 가만히 좀 있어주고 네. 다음 주 우리 장 시작할 때 아. 함께 이제 우양책 효과가 있어.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전망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쉬는 동안 그 기대감을 빨리 써버리면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네. 바람이 저한테 있는데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이것 때문에 저는 추석 기간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보내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다 이 새 이벤트 모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론도 이제 밤에 그렇죠.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실적 기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뭐 마이크론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눈높이가 맞아요. 올라와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적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막 급격한 반전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 이제 추세를 잡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은 대주주 과세 요건 아. 완화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럼 이슈죠. 쉬는 동안 사실 나쁠 것은 없는데 네.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네, 맞아요. 대주주 그 양도세 그 3억에서 완화가 네. 되느냐, 풀어지느냐가 이거 중요하죠. 추석 네.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계좌 까야 됩니다. 너 이거 얼마 갖고 직계, 있니? 존속, 네. 존비서, 외할아버지, 맞아요. 뭐 아들, 손자 다 모여서
이거 우리가 총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이니 우리 3억 넘으면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추석 지나고 나서 다 팔았더니 나중에 10억으로 안 해버리면 팔았는데 이제 와서 이럴 말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결정을 내려든 간에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3억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지금 12월에 나올 매물이 이제 10조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데요. 그렇죠. 10조 판다는데 누가 주식시장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캡을 완전히 씌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의 핵심은 이제는 대주주 완화 여건 하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연휴 동안에는 네.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여전히 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지 여부가 네. 시장의 주요 핵심 그렇습니다.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추석 연휴 이후장 그전에는 굉장히 경계감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일단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거는 이제 좀 미국 장을 좀 봐야겠지만 부양책 쓴 이후 장은 좀 조심히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도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네. 부양책 이후의 시장은 또 다시 조심을 하자라는 뷰를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네. 미국 시장과 함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등을 이끌 수 있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무언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또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수 자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장을 네.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고 와서의 일정으로 그럼 종목으로 좀 하나하나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쉬고 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일정은 무엇이 있을까? 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그리고 네.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있는데 자 차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체크를 네. 해볼까요? 뭐 지금 딱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밀당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네, 그렇지 좀 이 상황이 좀 뭐 재밌다라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네.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그만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일단은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갈 것은 뭐 일단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이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뭐 이슈 호재성의 재료가 기대된다 이걸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북한의 입장은 대단히 미안하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자기 해협을 뭐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는 했지만 뭐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JSA 관광 재개하겠다라는 네. 유엔사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 폼페이오 장관도 남북 경협주의 악재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이 됐든 코로나로 완전 수출입은 완전히 막혀 있을 테니까 네. 북한은 지금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텐데 유엔에서 이제 인도적 맞아요. 차원의 먹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방향의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 매수는 아니더라도 포트에 약간의 한 포인트로서 담아 볼 만하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거나 과거에 대북주를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 정도 스탠스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유엔 쪽에서 북한이 제재 결의하니까 위반을 했다. 네.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서 이쪽에서는 사실 좀 부담인 내용이 오늘 전해졌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는 북한과 대화창은 열어놓겠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 좀 상충되어 있잖아요. 혹탄주 소형화 이거 가능성은 시장이 별 악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이 민감도는 둔한방면 상방의 탄력도는 그날 오르는 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상방의 대단히 탄력도가 미안하다. 확 컸으니 네. 네. 그러니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큰 틀로서 봤었을 때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로 폭파했었던 분위기에서는 지금 좀 반전된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정도의 스탠스로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남북 경협주는 매매를 하세요? 저는 일부 갖고 있습니다. 네, 끌고 가시는군요. 보험성으로 일부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 몇 개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손실 아니세요? 네, 고객분들마다 손실이신 분도 있고 뭐 그냥 그 정도 자리 가격이신 분들 있고 그분들께는 좀 더 참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으시니까 갖고 남북 계신 경협주 거죠. 정말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 견디는 매매에 좀 익숙하시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여전히 남북 경협주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워낙 네. 이제 예측 불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좀 호재성 네. 이슈에 조금 더 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켠에는
담아볼만 하다라는 네. 정도로 네네.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를 필두로 한 네. 중국 소비주는 네.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중국도 워낙 긴 연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소비 심리가 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어떻게 보세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것은 하나죠.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그 아마 일정이 저는 미국 대선 직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만나서 우리의 관계는 견고하다. 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좋은 호재성 이슈거리를 들고 올 테니 그 전까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한다는 확정된 뉴스에 따라서 이쪽과 관련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일제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 충분히 좀 저는 긍정적인 체크포인트 뉴스를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화장품주는 사실 올해 완전히 소외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화장품 주식을 좀 갖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더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게 10월 29일 날 발표하는데 이것이 정상 범주 내에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5일 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매우 아름답게 포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성으로 갖고 매수 지금부터 담아가야 된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여행주거든요. 오, 네, 오히려 모두 좀 투 하나 투어. 역발상이네요. 네, 제 손님이 오늘 이런 전화 주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투자자들은 다가올 컨택트 시대를 준비한다.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제 말에 공감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모두 투 하나 투어를 조금씩 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담아볼만 해요. 오른 것이 전혀 없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시장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빠지면 제 종목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나는 올라야지 이런 욕심을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지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그 정도 빠지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이슈가 온다면 상방 탄력도 만약에 치료제 뉴스 나오면요 시장 급반전 나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로만 완전히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올지 그럴 상황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보험성까지도 감안해 봤었을 때 여행주 담아가 볼 수 있다. 화장품주는 10월 달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 지금 적극적인 매수 시점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삭죽기 컨셉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 또 굉장히 높잖아요. 네. 우리가 또 쉬고 오면은 잠정 네.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IT 쪽도 볼만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 참 뒤에 볼 거예요. 대주주 완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3억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삼성전자를 풀신용으로 살게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담아갈 의지가 있지만 그 전에는 좋은 거는 알지만 이 두 종목을 피킹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삼성전자 좋은 건 맞아요. 저 계속적으로 하지만 대주주 완화 요건이랑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이 부분에 계속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게 10억으로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3억만 사두셨던 분이 7억을 더 사는 이슈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뉴스가 빨리 결정되어지기만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결국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결정이 네.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일정과 또 네.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좀 매매를 해볼만 한데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워갈 만하다. 네, 줍줍이라고 네. 우리가 전문 네, 용어로 표현을 하죠. 좀 담아가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나아가서 모더나 이제 백신 이런 네. 결과를 또 10월 말에 그렇죠. 앞두고 또 역발상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그럼요. 조금씩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치료제가 나오면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드디어 오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최대 수혜죠. 네. 화장을 전- 더 하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북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화장품주에 대한 네. 이슈까지 전해주셨고 IT,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는 대주주 얘기가 네,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또 짚어주셨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다 뷰는 같이 또 갖고 가셨으니까 네네. 그럼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할 곳과 또 끌고 갈 곳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참 중심으로는 자율주행 쪽 얘기를 네. 많이 해주셨고요. 자율주행을 필두로 해서 그린 뉴딜, IT 부품 쪽이 어제 주주의 세계와 마감 때 공통적으로 들고 갈 쪽을 이야기해 네, 주셨단 네. 말이죠. 먼저 자율주행 쪽은 같은 의견이실까요? 자율주행적은 적극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도. 다음 달에 테슬라가 발표한다고 완전 자율주행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써먹을지 그 이후에 써먹을지.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살 종목을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테마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깔끔하게 써먹을 수 있는 테마고요.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미래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네. 거거든요. 안 그래도 가야 될 테마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거기에 기름을 좀 부어준 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터리 데이 때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 제가 종목 정리를 했는데 제가 뽑아놓은 종목이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율주행이요? 종목. 네, 자율주행이. 그런데 이제 종목이 쏠림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텔레치스라든가 더 미동, 그다음에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닉스, 네, 칩셋 미디어. 예, 칩셋 미디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와서 이 종목들이 왜 안 가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만 해먹고 끝날 건가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서 이제 오늘 주주의 세계에서 이거를 가치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냐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네. 보였던 특징주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 원래 시장이 빠질 때 올라왔던 쪽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낙폭과대주를 반등해 줄 때는 이쪽에 좀 주춤해질 수 있게 마련인데 계속 강한 거예요. 네. 근데 보면 어제는 칩셋 미디어가 강했으면 오늘 칩셋 미디어 쉴 때 네. 더미동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네. 다른 쪽에 올라오면서 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지 않은 쪽을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도 이제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르기 시작한 오늘 출발하기 시작하는 자율주행을 담아보시라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내년 내후년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종목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라닉스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탄력도가 심해서 맞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겁이 났었는데 자 제가 보는 오늘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예. 일단 테슬라에 대한 효과, 자율주행 쪽은 무조건 중심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네네, 그럼 지금 네. 보고 계신 업종 안에서는 대주주 요건 하나 상관없이 이쪽이 탑픽이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탑픽입니다. 내년까지 끌고 갈 것으로는 저는 5G를 보고 있고요.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네. 인프라 투자는 무조건 할 것이고 제가 전기차는 에코프로비엠 보고 5G는 KMW를 대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방향을 잡을 자리에서 하방이 나왔고 KMW는 조정을 주던 자리에서 조정의 폭이 깊어진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5G는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투자 매매 기법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면 내년까지 가져가 보지 해서 5G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쪽 전기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자율주행에 많은 비중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네. 반등을 이용해서는 전기차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시고 네. 그 외로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해서 5G라든지 IT 부품이라든지 앞서서 얘기해 주신 화장품, 여행준 조금씩 담아가면서 네, 보유 관점으로 보험성으로, 끌고 네. 가보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이기도 하죠. 대주주가 핵심인데도요. 이쪽 끌고 갑니까? 계속? 지금 화장품주를 20억씩 30억씩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올해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은 부담이 되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 그렇죠. 오히려 대주주 얘기 나올 때 변동성 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나올 기대해볼 뉴스가 있고 완전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선보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뭔데라는 것들이 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많이 있기 올랐어도요? 때문에 네,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라는 자금의 쏠림이 굉장히 다른 종목들은 다 위에서 더 가냐 마냐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나 5G나. 네. 자율주행은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종목 사이즈들도 작다 보니 네. 굉장히 좀 큰 종목에서는 이제 만도랑 제가 좋아하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죠. 네. 네. 보시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픽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대형주 단에서 보고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자율주행 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이제 네, 시작했으니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이제 출발입니다. 네. 사실 쭉 뽑아놓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성 엘텍, 에이티크 솔루션, i3 시스템, 뭐 유니트론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래는 인포뱅크도 라닉스랑 그렇고. 칩셋 미디어
십센미디어가 관심 주셨어요. 맞아요. 십센미디어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단은 단기 이익 실현을 했는데 반드시 제가 다시 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거는 네. 시스템 반도체에도 엮여 있기 때문인데, 자, 캠트로닉스는 최근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사업부가 있고 화학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사업부 올해 스마트폰을 판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으니 그래서 주가가 이제 못 갔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못 샀으니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교체 욕구가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쪽 전망도 괜찮죠. 요즘 화학주도 괜찮잖아요. 화학 전망에 대한 계속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 회사가 카메라랑 ADAS를 전문으로 하는 비욘드아이라는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VTX라고 해가지고 차량과 사물 간의 어떤 그 통신 시스템을 하는 거기에 그 OBU 차량 탑재 장치들을 만들어서 지금 뭐 판교라든가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시범도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대장격 종목들인데 이거 말고도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이 못 가다가 오늘 출발하니 이제부터는 좀 적극성을 띠고 담아보실 수 있을 만한 정말 자율주행 안에서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원래 하는 사업도 매력적이고 거기에 자율주행으로서는 아직 전혀 포함된 게 없으니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월 1일에 백어 신도시에서 야간에 셔틀버스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또 하거든요. 그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은 이 자율주행 테마가 10월 한 날에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트레이딩 전략 캠트로닉스 오늘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와, 오늘 또 모처럼 양봉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또 꼽아주셨는데 캠트로닉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아주신 만큼 또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휴 전 또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진단 주셨어요. 주주의 세계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